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의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Beat expectations in 2025. 기대를 뛰어넘을 2025년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뭐 저희 생각도 비슷하지만 오늘은 이제 새해 첫 네. 날 또는 첫 출연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빅하우스들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리스펙하는 하우스들 두 군데서 내년의 한 해를 어떤 그림으로 바라보는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워딩을 선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지난 11월 14일 날 투자 전망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참고로 뭐 10가지 포인트를 쪼개는데 이따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그 보고서의 제목에서 Beat Expectations in 2025라고 그래서 뭐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건할 거다. 2주 전에 제가 한번 찾아뵀을 때 사운드 이코노미에서 이제 헬스 이코노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도 괴를 같이 하죠.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그 10가지 포인트 소개드리기 전에 그 그림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캐피털 그룹이라는 아주 그 존경받지 않는 큰 금융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도 2025년 아웃룩에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벤자민 버튼 이코노미라고 했어요.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인가요? 데이비 핀치 감독이 만들었던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80세의 외모로 태어나서 점점 젊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더 어려지면서 이제 이런 영화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비즈니스 사이클이 원래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지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초기 국면, 중기 국면, 레이트 사이클. 원래는 미국 경기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레이트 사이클에 도달을 했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조금 더 하강 국면에 겪고 그래서 경기가 하락할 거고 그 다음에 회복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팽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지난 한 해 또는 지난 2년 동안은 그 레이트 사이클에서 오히려 미드 사이클 중간 그러니까 이 중기 사이클로 다시 역행하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다시 젊어지는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고 2025년도 그럴 거라고 캐피탈 그룹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골드만삭스에서도 Beat Expectations라는 얘기는 같은 논리, 같은 그림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10가지 투자 테마를 소개한 게 있는데 내년 올해 GDP 성장률 2.4% 기록할 거다.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제가 볼 땐. 시장이나 저희가 보는 데서는 한 2.6 또는 2.7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2.4면 굉장한 탄탄한 높은 성장률이죠. 소비 증가, 기업 투자 증가, 실질 소득 증가에 기반해서 GDP 성장률 2.4% 기록, 소비도 2.3% 아주 탄탄한 성장률이거든요. 건전한 노동시장이고 뒷받침해 줄 거고 자산 효과, 주식 올라, 부동산 가격 올라, 실질 소득 올라 뭐 이런 것들이죠. 노동시장도 견조할 거다. PCE 물가 올해 핵심 PCE가 2.1% 그러니까 FMC의 타겟 2%까지 도달할 거라고 봤는데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2% 중반대 정도. 그건 차차 그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페드컷 올해 75EP 공격적으로 본 거죠. 지지난주 페드 하고 나서 최소한 2번 정도 올릴 거다라는 게 바뀌었는데 골드만삭스는 조금 더 세게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2년 동안 골드만삭스가 이 금리 수준이라든가 뭐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는 하우스거든요. 다만 참고로 저희 회사는 올해 2번 정도가 베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강건하니까. 그리고 뉴트럴 레이트, 중립금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 3.0 지금 수준이라고 보는데 3.25로 상향 조정할 거다. 근데 제가 옆에 We are 뭐 100 이렇게 쭉 써놓은 게 2주 전에 제롬 파월이 FMC 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분명히 이 표현을 하셨어요. 중립금리로부터 지금 100bp 정도 차이가 나게끔 금리 조절을 했다라는 걸 역행해서 보면 지금 정책금리가 4.25에서 4.5 그러면 100bp 차이면 중립금리가 3.25에서 3.5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를 전망하는 데 기초가 된단 말이죠. 뭐 그런 것들. 제롬 파월 의장직 유지할 거다 당연하죠. 3주 전에 그 트럼프가 그 대선 때 뭐 잘라버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 바꿨죠. 페드 독립성 인정할 거고 제롬 파월 건드리지 않을 거야. 네. 안정된다는 얘기죠. 통화 정책 체계 자체도 순이민 다만 이 트럼프 정책 중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 다 추방하고 이민을 막고 이러니까 이 값싼 노동력이 없어져서 노동시장발 임금 압력에 연계한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저희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최근 23년과 24년이 비이상적으로 많았어요. 이민자 수가. 흔한 뭐 7, 800만 명 정도 됐으니까. 근데 90년대 이후에 평균 매년 100만 명 정도가 계속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 노동의 어떤 공급이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계까지 연결될 만한 그렇게 큰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고로 하고 있고, 중국 관세, 보편 관세 뭐 매길 거다. 저는 협상의 툴로만 사용을 할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골드만삭스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제 전반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은 없을 거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가고 있죠. 뭐 재정 적자도 그렇게 감축시키지 않을 거다, 투자를 계속 해줄 거다, 경기는 탄탄할 거다, 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충광 대표님과 함께 골드만삭스 전망 보고서 속의 표현에서 출발해서 이 월가의 전망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캐피탈 그룹에서 올해 전망을 살펴볼 때 벤자민 버튼이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오히려 후기 후에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젊어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써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보내주신 표에서 보니까 후기는 뭐 노동시장이 좀 위축되거나 이익률이 줄어들거나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중기로 오면은 이익률이 피크에 달하고 또 뭐 고용이 개선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위클리, 바이 위클리로 쭉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발표된 그나마 중요한 이제 노동시장, 매주 목요일 날 실업시장 청구 건수 발표되죠. 네. 3주 전에 24만 2천 건 살짝 올랐어요. 그 이후에 22만 건 갔다가 어제 발표된 21만 1천, 21만 1천. 이 정도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되고 강건한 노동시장을 나타내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올해 유일한 악재 중에 하나는 물가가 다시 좀 되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동 생산성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쭉날쭉하지만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노동 비용이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노동 시장발 임금 압력에 따른 물가 상승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겠죠. 생산성이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같은 노동력이나 같은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 비용, 같은 제품, 더 많은 상품 산출물, 같은 산출물을 더 싸게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질적 성장이라는 지난주에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그리고 12일 날 건설 지출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미국의 건설 지출 발표가 뭐 얼마나 중요하고 크게 파급력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하우스처럼 이제 펀더멘털 분석을 하는 하우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서 제가 굳이 꼭 소개를 드리고자 해서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서 보는 그래프가 그 주거 관련한 지출 현황, 그리고 파란색이 비주거 관련한 지출, 정부에서 지출하는 규모입니다. 녹색 그래프가 제조업 건설 지출 현황이거든요. 근데 총 건설 지출이 지난달 0.4에서 이번 달에 0.02, 그러니까 수치로는 0%로 유지가 됐다고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있긴 해요. 그런데 연초고 시즈널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있었고, 겨울이고, 이런 것들이 잠시 쉬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디로 쓰이냐면, 옆에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지금 반도체 벨트, 전기차 배터리 벨트, 클린 에너지 벨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하고 결부해서. 그렇게 되면 경제에 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는 둘째치고라도 고용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해외로 갔던 공장이 돌아오면서 제조업 기반을 지금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이 리서치를 쭉 하면서 보니까 이 제조업 관련한 미국의 보고서가 제목에 지금 써놓은 것처럼 US Manufacturing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에 정말 밑단에 펀더멘탈하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날 기점으로 저는 사운드 이코노미에서 헬트 이코노미다. 그리고 아까 캐피탈 그룹이라든가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다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용시장 데이터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계절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제조업 역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트럼프 차기 내각이 취임을 하고 나면 리쇼어링 정책은 당연히 더 강화될 거란 그렇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그 사운드에서 이제는 강건한 예. 미국 경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10가지 주제를 살펴볼 때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당분간은 국채금리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 또는 앵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채 금리가 2년 전만 해도 이제 물가가 굉장히 창궐을 하니까 그거를 반영한 물가상가 국채 금리가 시장을 흔들렸다면 이제부터는 경제가 워낙 싸운다는 얘기죠. 성장률이 지금 3%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1.5% 2배예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고성장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험 실질 금리라든가 BEI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1년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금리만 해도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금리라는 얘기죠. 그럼 그걸 역시 반영한 실제로 그 왼쪽 그래프 제가 연 2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네. 가장 밑에 그래프가 올 1월 1일 현재 수익률 곡선이고 그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가 11월 5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 그리고 파란색이 12월 27일 날 현재 수익률 곡선이었다가 1월 3일 오늘 현재입니다. 그러시면 보시면 금리가 전체적으로 역전 현상이 있었다가 이제 다시 스티프닝으로 됐다가 주황색이 그러다가 파란색으로 계속 이제 장기 금리로 갈수록 더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립금리가 3.5로 보자. 턴 프리미엄이 1.0에서 1.1%다. 합치면 중립금리가 4.5에서 10년물 금리가 4.5에서 4.6 정도가 될 거고 이게 상단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심스럽지만 장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이게 거의 상단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라든가 이런 국채 금리들이 이제는 조금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금 섣부르긴 하지만 파란색 당시에 제가 그때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다가 지금 2주 있다가 두 번째 1월 3일 현재 전체적으로 국채 금리들이 소폭이기나 조금씩 하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상단에 도달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이제까지 올랐을 때 시장이 많이 빠졌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주식 시장에도 훈풍 역할을 할 것이고 실물 경제 쪽에서도 훈풍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의 수익률 곡선을 우리는 앞으로는 좀 중요하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랩업을 좀 하면 수익률 곡선상으로 보면 이제는 국채 금리 6% 부르기도 하는 하우스가 있긴 한데 과한 거고 이제는 거의 상단에서 이제 조금씩 하향 안정화되는 타이밍이 도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훈풍 역할을 할 거다라는 말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의 의견에 따르면 미 10년물 국채 금리 조금 상단에 도달했다는 판단과 함께 앞으로 하향 안정화되면 증시에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시장에서 좀 어느 쪽을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M7이 계속 갈 거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작년 왜 7월 달부터 갑자기 막 시장이 흔들리고 9월까지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시장이 많이 바뀌었던 게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9월 기점으로 해서 M7 위주의 주가 상승이 끌어왔었다면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M7이 조금 감속을 하면서 이 S&P 500의 여러 업종별로 상승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때도 키 맞추기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다가 이제 연말로 올수록 다시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이 더 많이 상승을 했다가 그 지난주에서 M7이 또 갑자기 다시 또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부분이 그 M7이 아닌 다른 업종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월를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으로 S&P 500 대 S&P 500의 이퀄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S&P 500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규모가 큰 아이들을 그대로 주가 상승을 반영하는 그런데 S&P 500의 이퀄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목들을 같은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M7 대 다른 종목들의 이 상대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폭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네. 파란색이 M7 위주의 주가 상승이라면 고동색은 다른 종목들의 상승. 그러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M7이 아닌 다른 종목들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될 거고 그리고 하우스마다 틀리지만 저희는 내년도에 FOMC가 적어도 2번 인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1월 2일 날 입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세금 인하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어떤 정책 보따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중소형 또는 M7이 아닌 다른 업종들의 효과가 소위 이제까지 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제가 셀콜 몇 가지
괜찮을 업종들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상승할 수 있는 지금 뭔가 뭐 준비 단계, 뭐 에너지가 축적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시장 전망 스케줄은 어떻게 멘트 하시고 제가 짚어주시죠. 네. 이제까지 여러 중요한 얘기 많이 언급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젠슨왕이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제가 굳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출연진 분들이 워낙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AI와 관련한 다른 어떤 국면의 전환, 인플렉션 포인트를 뭔가를 짚어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AI라든가 M7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주식시장 전반의 훈풍 또는 상승의 에너지를 한 번 더 던져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주 은근히 중요한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졸트 보고서 발표되고요. 수요일 날 ADP 민감 고용 보고서 뭐 중요하진 않지만 모기지 금리도 발표되고 모기지 금리가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 7%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뭐 그건 각계 투자 전략이니까 여기서 언급하지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팔로우하고 있는 게 목요일 날 NFIB 경제 낙관 지수에 중소업자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이나 네. 자영업자들의 경기를 보여주는 NFIB가 다시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까지 스파이크를 했는데 그 추이가 계속된다고 하면 경제는 정말 미국 경제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구나라는 걸 더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지금 실업률 4.2 거기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22만 7천 건 정도인데 뭐 여기서 얼마나 크게 달라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시장 견조한 모습 그대로 나올 것 같고 뭐 젠순왕이 또 어떤 투자의 어떤 센티멘트 차원에서의 뭔가 훈풍을 던져줄 것 같고 뭐 당분간 연초 효과도 있을 테지만 뭐 주가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이 M7의 리더십은 유지가 되는 가운데 다른 중소기업으로도 경기 이 호전이 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전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목요일에 NFIB 경제 낙관 지수,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보는 지표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